올라와 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위대하면 나는 그 현장을 다 봤단 말이야. 현장을. 그 당시에 안수하면 그렇지. 안수한 자국에 새까맣게 얼굴이 탔어요. 그렇지. 안수하면 안수하는 자리가 새까맣게 다 타버렸고, 그리고 장강영 목사님 그 붕에 시골에 가서 저 나병 환자 편에 가서 나병 병자들 다 고쳐버렸다니까. 그렇게 쓴 파워야 장강영 목사님이. 후두암을 앓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난 뒤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맞아. 후두암 얘기도 내가 장강영보다 더 잘 알아. 목사를 하고 난 뒤에 후두암이 걸렸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그 금호동이니까 바로 한강 바로 옆이잖아. 거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를 부르냐?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해는 져서 어두운 신세 조졌다 이거요. 그래가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표내로 지방에 목사 사표내로 조끼 입고 인간이 이 해야 돼. 찾아오는 장로 저기 집사 있어. 놈년 없어. 그렇게 불렀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장로 권사 집사 놈년 없어. 다시 한번 불러봐. 그래가지고 목회를 때려치우고, 왜 후두암이 왔으니까 사표를 내러 지방에, 장로교는 노예라 그래고 감리교는 지방에라 그래. 사표를 내러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동두천 제1감리교회 권중길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 왜 왔냐 그랬더니까 나는 후두암이 와서 목사 사표 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공짜로 사례비 안 받고 내가 가서 부흥해 줄 테니 목사 사표 내지 말고 내가 일단 부흥회 한번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목사 사표 내라고 해서 권중길 목사님이 이 장강영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온 거야. 왔는데요, 이 후두암이 걸렸으니까 설교하는 그 강사님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성도들처럼 무릎을 딱 꿇고, 그래서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암병 한번 걸려볼래? 암병 걸려야 아멘을 세게 하지. 아멘 세게 할래?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평신도 자세로 아멘 아멘 하다가 후두암이 났을까 안 났을까? 후두암만 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입신이 들어갔어.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내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줘봐. 네. 천국에 입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입신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큰 검을 주리라. 뭘 주리라? 이 검을 가지고 내려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입신을 해가지고 권중리 목사님 부흥회 때 입신해서 하늘나라 입신 가서 검을, 주님께로부터 검을 받아서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설교를 통하여. 아멘. 장강영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파워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에 3년을 참석했다니까. 3년을. 아멘. 그 배단위 교회하고 금호제일 교회하고는 가까웠어요. 가까워. 네, 가까웠어. 손은배, 너는 그 장강영 목사님 은사 집회 안 왔지? 그 니하고 나하고 차이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야. 나는 배단위교회 예배 마치고 최복경 목사님 설교 마치고 다시 장강영 목사님의 은사 집회 가면요, 이거는 성령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불이야. 불. 아멘이십니까? 대충 맞냐? 대충 맞는데요. 왜 장광용 목사님이 욕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후두암이 걸렸을 때 부흥회가 열리는데 권중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잡누무 종자야. 맞아. 목사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후두암이 다 걸리냐. 이거 잘 들어봐. 네. 잘 들어. 이거 잘 들어봐.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원래- 내가 여러분 욕하는 거에 대해서 삐지면 돼, 안 돼? 권중길 목사님이 목사를 놓고 후두암 걸린 목사를 놓고 뭐라 그랬다고? 잡놈의 종자. 야, 이 잡놈의 종자야. 이게 왜냐면 병 낫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 보기가 창피해서 못 나가고 엎드려
막 소강대상을 치면서 저렇게 무식한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욕먹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바닥을 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입신해서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너희 교회를 봐라 하고 교회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창밖을 보고 있지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교인들이 세상에 눈이 팔려 있다. 나를 향하는 자가 없다. 자, 내가요 입신해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전부 다 눈을 감고 설교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뭐냐면 비 올 때서는 우산 있지, 전부 다 예배 시간에 우산을 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설교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청년들이 연애질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음란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뒤부터 영안이 열린 장강유 목사님이 다시 내려왔는데 깨보니까 새벽 4시야. 맞아. 그때 후두암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너무 교인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에 부흥 강사들은 다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왜? 하도 우리 작은아버지가 욕을 해서 나는 욕하지 않는 목사가 되리라. 그런데 오늘 와서 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흥의 스타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 그래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카톡에다가 다 적었어요. 내가 봉사판이야, 봉사판. 옛날 봉사에 신영균, 오간서, 이천서, 이거는 절반이 다 욕이요. 그래 난 그들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시험스러워? 은혜스러워? 완전히 미쳤네. 그래서 네. 본론 물어보려면 내가 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거든. 잘했어 못했어? 장학일 목사님한테 평가를 받아봐야 돼. 잘했어 못했어? 잘했습니다.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잘했냐면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렇지. 전쟁의 총사령관이 싸움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하는데 협조해서 탄핵을 시켰어요. 저 당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어요. 맞아. 누가 돼도 또 탄핵을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개혁하고 행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저께 전 목사님 보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맞아. 국회 해산하고 맞아. 헌재 해산하고 맞아. 그 다음에 공수처 해산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싸움하는 사람은 지금 이거는 강력하게 싸우고 나가야지. 아니 지금 저 국민의 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극우라고 일로 나오지 말래, 가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았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들 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혁하고 사회 개혁하고 행정부 개혁할 수 있는, 제가 어저께 한전의 부정에 대해서 309조를 문재인 정부 때 해먹었다고 그랬죠? 맞아. 그거를 감사하는 분, 현직 감사하는 분에게 자료를 줬더니 그렇지. 조사해보니까 100% 맞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복음으로 남북 통일하는데 부흥 강사 될 뿐이지 정치할 뿐이 아닌데, 이번에 희생을 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잘했어요. 신난다. 김학성 장로님. 예. 자, 내가 대통령 출마 선언한 거 잘했어 못했어? 잘하셨어요. 잘했어. 근데 왜 뜸 들이고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내가 볼 때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에다 써있잖아. 다시 들어봐. 버젓이 써놨다고. 연방제로 가겠다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엔 대답 잘해야 돼요. 결국은요, 일반적인 방법까지는 안 되고 4.19와 5.16으로 맞짱 떠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 국가를 새로 개조를 해야지. 이 상태를 가지고는 나라가 개판인 게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해? 아니 예컨대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헌재도 장악했고 그렇지. 대법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행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건 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히틀러 시대의 독재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차곡차곡 대한민국이 타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1천만 저항 맞아. 그것 이외에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목사님께서 1천만 저항에다가 목사님 직접 나서셔서 내가 예컨대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한번 적극해 보시겠다 라고는 그 적극적인 접근이 저는 뭐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 예. 시간 관계상 짧게 하려고 대통령이 탄핵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벌써 재판 한번 받았어요. 내일 또 재판 또 받는다 그러더라고. 내일 내란 수괴 혐의. 그러면 내란 수괴 혐의는 헌법재판소에서 뺐잖아요. 내란죄는 뺐습니다. 뺐으면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든지 공소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이 다 망가지는 상태. 그 엊그제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수의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이걸 갖다가 가처분을 이 임기 이렇게 나가는 놈들이 그 가처분을 받아줘가지고 나도 봤어. 2명 재판관을 임명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근데 뭐야 그 마은혁. 마은혁은 임명을 하고 예. 세상에 우파 2명 추천은 한덕수가 추천은 그거는 안 받은 거야. 가처분해가지고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국민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마흔여기를 추천할 때 국민의힘이 추천 안 한 거잖아요. 아니 했어. 마은혁은 이제 민주당 몫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요? 예예. 아니 이제 둘이 협의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은혁은 들어왔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최상목이가 근데 정대선하고 그다음에 조한창 그 두 인간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탄핵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텐데 거기서부터 이 일이 잠깐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를 뺐잖아요. 네네. 민주당 쪽에서 네. 뺐으면 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수괴 혐의는 재판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거부해도 되잖아. 대통령이 대참 좋게 나 안 가. 그럼 또 체포될까? 지금 이제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싸움에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전에서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이제 연이어서 발생한 것이죠, 목사님. 지금도 이재명이는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란 종식이란 말은 지난번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보수 우파를 갖다가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재명이의 그 공식 이재명이는 적폐청산 대신에 내란 종식이란 단어를 들고 와서 목사님도 거기에 대상이 되실 것이고 그래. 수많은 자유우파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돼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란 선동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처벌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목사님. 서울 경찰청에서 특수부를 만들어서 정강훈을 체포하려고 3명 경찰들이 내란 선동 혐의로 했는데
검사한테 올렸더니 검사가 기각을 시켰어. 서부지방법원 그 사건과 정마홍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발언한 걸 가지고 다시 엮어 넣으려고 아무리 조사해도 아직 나를 호출도 못하고 있어. 만약에 나를 호출하면요, 내가 경찰관들을 교육 좀 시켜놓고 올라가요. 왜? 나는 내란 수괴,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76개 혐의로 내가 서울구치소에 3번 감옥을 갔는데 100% 무죄 받고 나왔거든? 100% 무죄 받고 나오는 나 판결문을 내려고 그래요. 날 다시 부르기만 하면 이거 읽어보고 난 집에 갑니다. 이것만 읽어보세요. 어디라고 덤벼, 어디라고. 내가 내란 수괴요? 아니 나는 내란 수괴로 난 처벌하면 좋겠어. 왜? 나는 윤석열하고 같은 급이 되니까. 윤석열도 내란 수괴니까. 자, 황 전 장군님,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왜 했는지 영상부터 한번 틀어봐봐. 자, 영상부터 한번 틀어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황 장로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가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죠. 전혀 없죠. 그건 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좌파들만 인정하지 않고 네.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세상에 러시아도 배우러 왔고 싱가포르도 배우러 오고 전 세계 아프리카도 다 배우러 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쟁에 황폐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6.25 전쟁을 만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냐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프리카 대통령이 와서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냐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야, 비서관, 저 기타 하나 가져와라. 노무현 대통령 기타를 좀 칠 줄 알아? 기타를 치면서 뭐라고 했냐? 아침 해가 떴대요, 아침 해가 떴대요, 이름을 쳤어.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들 있죠, 뭐 인도나 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 사람들요, 나를 대통령요 4년만 시켜주면 일단 내가 대중가요부터 바꿔버려. 대중가요를 어떻게 부르는 거 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냐 없냐가 벌써 있어요. 남진이가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뭐야, 국민들이 저 가요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안다는 거야. 노래부터 바꿔줘야 돼. 노래부터. 후진국들은 보면요 다 슬픈 노래예요. 망하는 노래만 불러버려. 이것도 내가 여러분 등록금을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정말 참 말이야. 그러면 자, 5.16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어차피 나라가 북한한테로 넘어가겠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윤석열도 어차피 반국가 세력에 의하여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에 혁명 공약 제1호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했던 이 반공을 일본 다시 내려봐. 다시 내려봐. 일본 다시 내려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로만 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박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하고 같아 안 같아? 어차피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2번.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자, 그만. 국가도 개인도
사람은 혼자서 못 사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국가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끼리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을요, 이거 실제로 만든 사람은 김종필이가 만들었다 그래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북한은요, 지 혼자 우리 민족끼리 살다고 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어떻게 돼서 세계에서 가장 망한 나라가 돼버려서 우리 민족끼리 개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우리 민족끼리를 먼저 해본 사람이 누구냐? 대원군이야. 대원군이 먼저 해봤다고. 그래서 대원군이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국제협약을,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국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것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1천만 서명 숫자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래서 1천만 서명 명단을 가지고 트럼프를 가서 이재명이를 국제법으로 잡게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요게 이 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장학이 없으면 못 살아. 방송도 말이야, 내가 제목만 주면 말이야, 다 연구해가지고 말이야, 연구비도 안 주는데 말이야, 다 연구해가지고 와서 말이야, 다 악당 말이야, 가려운 데 다 긁어주고 말이야. 다음에 여러분, 내킹점의 장학일 TV도 시청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장학일 TV에 들어가기를, 구독, 좋아요, 알림 눌리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오늘 오기를 잘했어. 근데 유튜브에도 돈도 별로 안 되지. 나는 자료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돈 안 줘. 이번 달에 그래도 10만 원 나왔대요. 아이고. 근데 10만 원이면요 금방 300만 원 올라가요. 좀 기다려봐. 3번.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그만. 황교안 장군님,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어 안 됐어요? 뭐 더 내려갈 기가 뭐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모든 분야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5.16 혁명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공개를 하셔가지고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애국을 제일로 치고 청렴하고 또 아주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중진국 이상에서는 이 군사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걸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4.19, 5.16 혁명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만은 절대로 이런 좌파나 국가 반역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급하겠다거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받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도 못하는 이런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군대 가지고는 혁명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 관계상 3번.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자,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이동호 교수님, 예,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 예, 저는 뭐 아버지가 학교 선생이어서 어이구, 아버지를 학교 선생님 만나서 밥 3끼 잘 처먹었네. 예, 잘 쳐먹었습니다.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냐,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생고를 먹고 사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얘기라. 저기 우리 김학성 교수님 예,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뭐 청문회도 아닌데 기억을 하던 박문 장군님 어릴 때 밥 3끼 먹었어요? 예, 뭐 중학교 이후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중학교 이전에는 뭐 저도 잘. 우리는 강냉이 빵하고 우유 갖고 강냉이 죽하고 소사가 급식해 주는 거 그거 먹었죠. 미국에서 준 거? 그렇죠. 그거 참 정말 저는 목사님 2끼는 식사를 하고요. 한 끼는 말씀으로 때웠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말을 내가 못 이겨. 그 다음에 혁명공약 그 다음에 뒤에 5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게 2번 나온 거야.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대결한다. 그래서 박정희에 의하여 황 전 장관님 방위산업체를 만든 거 아닙니까? K9 자주포, M1 전차, 그죠?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 역사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저런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예, 앞을 내다보는 통찰. 박정희 다음에 통찰력이 제일 센 사람은 누구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체 이거 K9 자주포 지금요 심지어 T-50 훈련기 있잖아요. 훈련기 전부 수출하는 거 이게요 전부 박정희가 다 만든 거야. 박정희가. 그럼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요 K22 K22 자주포 얘기. 아니요 그 비행기 그게 KF-21 랩터 KF-22 랩터 미국이 만든 최신형 기술도 공개 안 하는데 이거 어디서 훔쳐왔는지 K 뭐라 그랬어? KF-21이 미국의 랩터 뭐예요 장관님? 랩터 F-22입니다. 랩터 미국은 해군과 공군과 육군이 해병대까지 각각 다른 기종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랩터란 것은 미국 해군의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요 북한으로 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히 스텔스기로 돼가지고 김정은의 대가리에다 폭탄을 터뜨릴 때까지도 못 봐요 그것을. 최고의 그래서 이걸 기술을 공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이 따라잡았다 이 말이야. 박수 쳐요 빨리 박수 쳐.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말이야 대한민국에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내가 열불이 난단 말이야. 이따가 열불 난다 노래 또 한 번 불러야 돼 또. 그 다음에 6번 6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그래서 박정희는 별 2개짜리로서 혁명을 했는데 나중에 별 2개짜리 사표 내고 민간인으로 대통령을 출마하여 윤모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박정희가 안 됐으면요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5.16을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버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황교 장군님, 네. 이거 해설 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찰력이 아주 대단했고 뭐 세계적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이. 두 번째는 용인술이 대단했습니다. 사람을 잘 쓴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쓴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제일 전문가들을 쓰고, 여러분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정주영이가 현대 조선소 또 제철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미국의 군함이 미국에서 건조를 하거나 수리를 못해서 우리 현대제철로 옵니다. 이 정도로 앞을 내다보고, 또 그 당시는 지금의 우리 이런 국력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요, 설명이 복잡해요. 그래서 박태준을 왜 뺐느냐, 그것만 설명하라고. 박태준은 사실 국위생들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국위생보다 선배입니다. 그리고 선배이기 때문에 5.16 혁명을 일으킨 그것은 첫째로는 나라의 의로운 것을 빨리 극복해야겠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북한이 남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혁명이 거사가 실패하면은 그때는 군이라도 제대로 있어서 북한의 침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긴 겁니다. 자, 내가 다시 설명하면 잘 들어봐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박정희가 5.16 혁명을 할 때에 박태준을 뺐다고 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내가 만약에 혁명에 실패하면 나는 군사 법정에 서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이 뭐야? 이런 각오가 된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혁명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야, 산다는 거야. 그런데 박태준, 너는 5.16 혁명에서 이름을 뺐어. 왜? 반드시 북한이 남침한다는 거야. 남침을 할 때에 너라도 살아 있어야 군대를 지휘할 수 있기 위해서 너를 뺐고, 또 하나는 박정희도 인간인지라 또 하나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이름 뺀 것은 내 처자식 유경수 여사, 박근혜, 그 다음에 박지만, 박근영 3명을 너한테 맡기려고 내가 너를 혁명에서 살려줬다 이거야, 뺐다 이거야. 내가 볼 때 이 인간이 독한 독종은요, 장학일이가 나보다 훨씬 독하거든요. 장학일, 네. 5.16 혁명 한번 해봐라. 아니, 나는 죽을 각오 돼 있으니까. 죽을 각오 돼 있어. 괜찮아요. 전 목사님이 대통령 하십시오. 지금은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 총사령관이 나서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4.19와 5.16처럼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못하는 거야. 이것을 무혈혁명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1000만 국민 저항권으로 조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피 흘림이 없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거야. 황준 장군님, 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1000만 조직만이 이것을 무혈혁명, 피 흘리는 혁명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만 서명을 해서 맞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이게. 예. 그러려면은 부정선거 다시는 못하도록 법을 못 고치더라도 뭐 개혁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사전선거, 부정선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전투표를 우리 국민들이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투표에서 전부 감시 감독을 잘 해가지고 수개표, 대만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수 우파가 반국가 세력을 제외한 전 국민이 다 투표해서 보수 우파 후보를 찍어서 정권을 내주지 않으면은 이게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총대를 메신 겁니다. 예. 그 이유는요, 전산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시를 해도 숫자가 전산으로 들어가면 결과는 A라는 사람이 합격했어도 전산을 통과하는 순간에 B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미 다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순간 이재명이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서 부정부패로 때려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제 광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이미 메시지 받은 사람,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부산 시민 중에 1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윤석열이 탄핵됐잖아요. 분노가 안 납니까? 부산 시민들이요, 내일 오후 1시까지 부산역 광장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윤석열을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야. 화요일 날은 대전역 광장에서 하는데 거기도 역시 충청 남북도 세종시까지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도 부산에 사는 사람, 또 충청 남북도에 사는 사람한테 부지런히 연락해서 무조건 대전역 광장으로 나가라고, 무조건 부산역 광장으로 나오라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하실 말씀 있나요? 또 없어요? 없으면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장학일, 네가 축도 한번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애국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교 항목으로 가겠습니다.